오늘 부산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 후반엔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충청 일부로만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오후에 비가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에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습도 때문에 오늘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1도,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5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과 합천이 30도, 창원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데다 안개까지 짙어서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날이 덥겠고요. 목요일부터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폭행이나 비리로 피해를 입은 선수나 지도자를 위한 조직, 바로 스포츠공정위원회입니다. 체육회 안에 설치돼 조사와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체육계 폭행 사태에서 보듯 아직 수사 중이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겠다며 공정위 개최를 머뭇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판한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송강무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체육대회입니다. 대회 시작 전 관중석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립니다. 유도회는 회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부당 인사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멈춰라. 현수막을 내걸고 당시 유도회장 A씨 등을 규탄한 이들은 부산의 유도 관장들이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선량한 유도인들이 동참한 것뿐이었습니다. 고소고발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냥 저희들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유도회 내부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현수막을 든 관장 7명에게 내려진 건 다름 아닌 자격 정지. 규정상 제명 다음으로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현수막으로 회장과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체육대회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승단 심사라든지 시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발언들은 일종의 성과물인데 그런 것들을 넣지 못하고. A 전 회장의 고소로 일부 체육인들이 수사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체육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고 관중석에서 현수막을 들었을 뿐 경기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 유도회는 상위 기관인 시체육회 권고로 지난해 말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이번에도 자격정지, 집행유예라는 표현은 빠집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또 등장합니다. 수사기관과 체육회의 판단은 별개라는 겁니다. 현수막을 주면은 이례로 친 사람도 있고 같은 동일한 행위로 일행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들었던 거는 징계도 될 수가 있어요. 부산시 체육회는 고 최숙현 사건이 일어난 뒤인 지난 13일 자체 공정위를 열고 관장들에게 항의 절차를 어긴 것만 인정해 2년여 만에 유도회의 중징계를 취소하고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각종 축제와 공연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공연 이벤트 업계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강서구의 한 공연 조명 업체입니다. 직원들이 없는 텅 빈 회사를 회사 대표 혼자서 지키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야외 행사에서 조명 장비를 지원해주는 이 회사는 지난 2월 이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공연 음향 회사입니다. 경영난을 은행 빚으로 버텨온 지 6개월, 창고에 있는 장비를 헐값에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비를 정리 중입니다. 어차피 내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다 그러면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팔 때와 구입의 차이는 지금 한 7, 8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새로 구입하려면. 그걸 알면서도 팔아야 되는 심정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축제와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서 지역 공연업계는 연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각각 다른 일들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급식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는 뭐 가이드 하시는 분들, 실례로 그 마술을 하시는 그런 아티스트인데도 그분도 이제 뭐 아파트 홍보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업종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행사가 취소돼 텅 빈 공연장입니다. 공연업계에서는 비대면이나 거리두기 좌석제 등을 통한 최소한의 행사나 공연이라도 개최해서 관련 업계의 생존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지난 1일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며 부산시도 대안 마련에 힘을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축제 관련 행사의 취소로 쓰지 못한 관련 예산을 가능하면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산 지역 공연 관련 업체는 모두 150여 개 업체에 직원 수만도 1,500여 명. 한 20년 걸쳐서 만들어 놓은 한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이 활성화는 안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북구 거주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귀국한 A씨는 오는 29일까지 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7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은 이틀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 환자 154명을 유지했고 5명이 입원 치료 중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개장한 해운대 LCT의 100층 높이 전망대가 입장료는 비싼 반면 콘텐츠가 없어 관광객들에게 실망만 안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LCT 전망대인 부산 엑스터스카이의 입장료는 성인 27,000원, 어린이 24,000원인데요. 포토존과 기념품 가게, 음료와 식사를 파는 라운지가 전부고 전망대와 연계된 관광시설도 아직 없어 실망하는 관람객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안전분과가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2차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총리실 검증위 안전분과는 지난 16일 국토부 안대로 2차 시뮬레이션을 23일 시행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울경 검증단은 당초 합의를 깬 국토부의 세 차례 추정안과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도 국토부가 금정산 충돌이라는 중대한 하자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지역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한국해양대가 올 1학기 등록금 10%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양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제 납부액의 10%, 1인 최대 20만 9천 원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양대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2학기 감액 여부는 어떻게 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 도입된 임산부 콜택시인 마마콜이 하루 150명 이상 이용객이 늘면서 이용 한도를 늘려라는 민원이 잇따를 만큼 인기가 좋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마마콜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에게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 요금의 65%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산시가 현재 1,000대가량인 마마코를 4,000대로 늘릴 계획인데 이용 한도 증액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선이 공개되죠. 하지만 공개 기한인 2주가 지나도 여전히 동선 등의 정보가 남아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에서는 이번 달부터 확진자 관련 정보를 지우는 인터넷 방역단이 운영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철저한 방역과 홍보로 차츰 활기를 되찾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손님이 있습니다. 회식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짬짬이 오시는데 혹가다 그 팀에서 한 분 정도씩 그렇게 거기 걸렸던 집인데 왜 갈라 하느냐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접촉자를 빨리 찾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된 확진자 동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선 등 개인정보가 남아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동선 공개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이후에는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지만 2주가 지나도 SNS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관련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울산 확진자 동선이라고 검색을 하니 다양한 블로그 글이 뜨는데요. 이 글에는 지난 2월에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울산시는 인터넷 방역단을 꾸려 불필요한 동선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 동선 일자가 14일이 지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블로그나 맘카페 이런 책임자들한테 동선 삭제를 요청하는 쪽지나 메일로 보내서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지만 인터넷에 퍼진 방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내 지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 해당 글 게시자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지자체 요청으로 삭제가 안 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산 시내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김기환 운영팀장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고 100mm가 넘는 장맛비까지 최근 잦아지면서 방문객도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모래 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대비 이제 비석액은 한 절반 정도 줄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방역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인 만큼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희 같은 대형 해수욕장의 경우는 그 파라솔을 쓰는 인구보다 고안도로에 오시는 분들, 바다를 이제 조망하러 오시는 분들, 백사장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다 통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풍경은 역시 해수욕장을 가득 메우던 파라솔입니다. 지난해 4,200개에서 절반 이상 줄였고 2m씩 간격도 띄어났습니다. 현장 배전제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실제 파라솔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그 주변에 앉았던 사람을 파악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이제 감염과 확산 방지를. 시설 소독과 질서 유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150여 명의 인력을 아직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뭐 청소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빼고 기간제 인력에서 조금 약간씩 충원을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흥행보단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서객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도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30분씩 두면은 그 시간 동안 그 시설물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하지만 이제 피서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부산에서 모두 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해당 가구의 수돗물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최근 수돗물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원전 1호기에서 1톤가량의 황산이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반쯤 신고리 1호기 터빈 건물 안 황산 탱크에서 이송되던 황산이 계측기기 고장으로 1톤가량 누설됐습니다. 다행히 누설된 황산은 집수조로 모두 수용돼 외부 유출 등의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해당 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사단독 재판부는 18개 낙찰기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부산에서만 18개 낙찰기를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서 갯돈을 성실히 내면 낙찰금을 주겠다고 속여 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구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회 초 2대 후의 트럼프로 앞서간 롯데는 선발 투수 댄 스트레일리가 6이닝 동안 6탈 3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4승째를 따냈고 마무리 투수 김원중도 세이브를 추가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시즌 8위 롯데는 7위 KT의 반게임 차로 바짝 다가섰고 4위 LG와도 3게임 반차까지 좁히며 치열한 순위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달 17일 대구전에서 2대2로 비긴 뒤 인천과 강원,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3승 3무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던 순위를 한 달여 만에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활발한 공격력을 앞세워 5년 만에 1부 리그 진출에 성공한 부산은 시즌 초반 부진했던 공격수들이 되살아나며 상위권 도약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항공기의 소음 부담료와 착륙료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 대책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지난 5년간 징수한 착륙료 848억 원 가운데 20%인 168억 원만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과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다른 공항의 유지와 소음 대책 등에 투입됐습니다. 반면 울산과 김포, 여수공항은 착륙료의 100% 이상 예산이 해당 지역에 사용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청소년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온라인 진단조사를 통해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위험 단계 수준에 따라 병원 연계 치료와 치유 캠프,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전화 1388로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청년 고용 친화적 마이스 생태계 조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38곳과 청년 38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28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건비와 직무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조해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충청 일부로만 비가 강하게 오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오후에 비가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이 5에서 40mm,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습도 때문에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1도,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날이 더워지겠고요. 목요일부터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